실세 사이에 가장 중요한 자존감 중에 3가지 자존감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바로 신체 자존감, 그리고 정서 자존감, 그리고 인지 자존감이에요. 모든 자존감의 시작은 신체 자존감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아이는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몸을 좋아하나요? 신체는 외모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외모와 신체 능력도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아이의 신체 자존감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못생겼다고, 키 작다고, 뚱뚱하다고 주눅들지는 않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 신체 자존감이 자신의 몸과 신체 능력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잘 발달시켜가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아이에게 잘 키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2살 정도가 되면 먹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옷 입기, 그리고 한 30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배변 가리기,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과학을 스스로 해내는 자조 능력이라고 하죠. 이 자조 능력에서부터 자기 신체 능력에 대한 자존감의 뿌리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양치질을 했어요, 스스로. 네.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거 압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양치질 싫어하지만, 그럴 때 좀 싫어하고 찡찡거리면서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자신의 신체 능력에 대한 자존감은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 바로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 주변 사람들의 반응으로 형성되는 개념이에요. 좀 찡찡거리고 치카치카를 했지만 너는 치카치카를 구석구석 참 잘하는구나, 하기 싫은 것도 참고 끝까지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반응하면요, 나는 치카치카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야. 근데 키가 좀 작다고 해서 너 키가 작은데 어떡하지? 아빠 닮아서 작으면 어떡하지? 이런 말을 아이 앞에서 하면은요, 아이는 자기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 별로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나는 키가 작고 굉장히 그건 안 좋은가 보다, 나는 키가 커야 되는데 아빠처럼 키가 안 크면 어떡하지? 이런 불필요한 신체 자존감의 저하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 그러니 우리 아이가 늘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놀이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림 그리기도 하고, 그쵸? 어질르고 장난도 치죠. 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 실수를 해도 끝까지 스스로 하려고 하는 태도를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칭찬 다음에 또 가르쳐야 될 게 있잖아요. 너가 좀 더 잘하고 싶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이 신이 나서 잘 배워요. 왜? 난 이미 잘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게 부모님과 어른들의 반응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신체 자존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을 하면서 또래 친구들의 말에 의해서 또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또래 아이들은요, 다들 정말 순수해서 보이는 대로 말해요. 너 키가 왜 이렇게 작아? 너 왜 이렇게 뚱뚱해? 이런 말을 정말 악의 없이 말을 해요. 이럴 때 우리 아이가 자신의 특히 외모 자존감에 좀 상처를 받기 시작할 때 우리가 아니야, 너 안 뚱뚱해, 야 딱 아담 사이즈야, 아무리 말해도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을 때 바로 그림책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완두라는 그림책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주인공이 완두라는 이름을 가졌겠죠. 근데 이 완두의 몸집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완두는 굉장히 작은 아이예요. 아마도 태어났을 때 작았겠죠. 그래서 엄마가 어쩌면 완두콩같이 작다, 그래서 완두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요? 자, 이 완두는 책 위에 누워서 책을 텐트처럼 위에 펼쳐놓고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친구들이 부럽고 어쩌면 화까지 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걸 질문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살짝 물어보세요. 너도 완두처럼 느낀 적이 있니? 책 이야기에 잘 몰입될수록 자기 이야기를 훨씬 더 쉽게 해요. 그런데 이런 그림책이 매개가 없이 너는 괜찮아, 너 안 뚱뚱해, 너 안 작아,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별로 위로가 되지 않던 아이가 완두라는 구체적인 캐릭터를 비교해 보면서 내 마음을 투영시켜서 완두 되게 속상하겠다, 나도 속상했는데 그래도 완두는 잘하는 게 맞네? 나도 잘할 수 있어. 완두가 되게 노력하는 것도 참 많구나,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아이가 심리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외모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완두라는 책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다면, 자, 수영하는 안나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목이 안나는 고래래요. 네, 안나는 고래라고 합니다. 자, 그 위에 약간 부제처럼 붙어 있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의 비밀이라고 붙어 있어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의 비밀이 뭘까요? 그런 힘을 우리가 아이한테 주고 싶잖아요. 이 안나는요, 자, 굉장히 수영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림에도 딱 보시면 좀 뚱뚱해 보여요. 자, 뚱뚱한 아이가 수영장을 갔을 때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까요? 안나는요, 수영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요? 주변에 놀림도 있겠지만 수영 자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난 왜 이렇게 수영이 잘 안 되지? 내가 뚱뚱해서 그런가? 자, 그런 안나는 어떤 위로를 듣고 싶었을까요? 예, 안나가 놀림을 받아서 난 다음엔 수영장 안 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나가 진짜로 바라는 건 뭘까요? 이 책 속에는요, 안나에게 진짜 힘이 된 그런 말이 있어요. 꼭 책에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지만 넌 왜 이렇게 못 그렸어? 이런 반응을 보고 나서 난 이제 그림 안 그려, 이런 아이가 있다면은 그림을 못 그린다고 네가 좋아하는 그림을 안 그릴 거야?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렇잖아요. 못한다고 그걸 안 한다라는 건 너무 슬픈 일이 아닐까요? 좋아하면은 그걸 즐겨 하고요. 즐겨 하다 보면 잘하게 돼요. 이 과정을 우리 아이가 유아기 시절부터 삶의 신념이나 가치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꼭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신체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림책 심리 독서로 제가 이 두 가지 책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책에든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인물들은 다 자신의 몸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요. 자신의 신체적인 능력에 대한 자기 개념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대화법을 가지고 어떤 책으로든 우리 아이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꼭 나눠보시면 그 과정이 바로 우리 아이의 신체 자존감을 높이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